오늘도 빅근무사의 넓고 얕은 일본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너무나 죄송하게도 일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본 역사와 문화를 듣고 싶어서 일주일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나가지 마시고 잠시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교과서만 봐도 지겨운 그런 걸 왜? 라고 묻는다면 그냥 좋아합니다. 무언가의 역사를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재밌습니다. 정말로요. 네, 구독자분들이라면 공감해 주실 거죠? 제가 기억하는 한 가장 처음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부터였습니다. 한국의 남자아이들이라면 한 번쯤 거북선을 보고 가슴을 불태우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남자아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드라마만 보면 알고 싶은 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죠. 자료라고 해봐야 당시에 스마트폰은 고사하고 집에 컴퓨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있던 역사 만화랑 동사무소에 있는 마을문고, 그리고 친구 집에 세계 위인 전집이 있었어요.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매일같이 그걸 읽으러 갔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친구 어머니가 막 가져가서 읽으라고 할 정도로 챙겨주시고 그랬었죠. 근데 그렇게 저는 임진왜란을 시작으로 역사 공부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미를 붙인 건 삼국지였죠. 친척 형네 집에 삼국지 애니메이션 비디오가 있었는데 그걸 받아와서 집에서 한 10번 정도 돌려본 것 같습니다. 이걸로 제갈공명의 팬이 되어서 출사표 부분에서 매번 울었죠. 어린이 수준이긴 하지만 삼국지도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나니 다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전국시대였습니다. 삼국지랑 비슷하게 개성 있는 장수들이 나와서 치고받고 하는 내용이라는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게다가 임진왜란에 등장했던 악당들도 등장하는 거야. 와 와키자카, 와 가토, 막 이런 뭔가 들어본 적 있는 애들이 다시 나오잖아요. 되게 그런 부분에서 재미가 있었죠.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처음 역사를 접하면 한국의 입장으로만 배우게 될 겁니다. 저도 그러했고요. 그러다 보니 완전히 서덕구도로 나누어서 역사를 전달하는 게 당시 제가 배웠던 학생 수준의 임진왜란이었습니다. 물론 침략군의 일본이 나쁜 건 맞지만 피와 살육을 위해 지옥에서 온 악마 군단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한국 역사에서 가르쳐주지 않던 일본 장수들의 배경이 궁금해졌고 어떠한 이유로 조선을 침략했는지가 궁금해졌어요. 그중 가장 흥미로웠던 게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침략군의 대마왕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매우 낮은 신분이었던 아시가루부터 시작을 하여서 권력의 최정점인 관배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겨울에 노부나가의 신발을 품어 따뜻하게 데워두었다던가 물건을 사오라 하면 사비까지 털어가면서 가장 좋은 물건을 구해왔다던가 이런 식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월급쟁이의 이미지가 처음에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아는 사악한 대마왕이 이럴 리가 없어 라는 이제까지의 상식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커다란 패러다임 체인지로 인해 저는 오히려 히데요시라는 인물이 매력적이게 느껴졌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정점을 향해 간다는 것이 소년 만화의 주인공스럽다고 느꼈죠. 저는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 중2병이죠. 청소년기 남자애다운 패기와 자신감에 기세등등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갖고 있는 일본은 악마다 라는 그 고정관념을 깨워주고 싶었고 그런 목표 아닌 목표가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연말 이제 시험 기간이 전부 끝나고 딱히 할 게 없던 미술 시간에 선생님께서 각자 자기가 존경하거나 관심 있는 역사인물 한 명씩 소개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도 히데요시처럼 노력하여 출세해보고 싶다 라는 내용의 발표를 하였죠. 여러분들도 예상하다시피 아주 큰일이 났습니다. 아주 큰일이죠. 수업이 끝나자마자
교무실로 끌려갔습니다. 일단 무릎 꿇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지나가는 선생님들이 피끈무사야 니가 왜 여기 있니? 뭐 하고 묻기도 하셨어요. 그럴만한 게 전 진짜 단 한 번도 교칙을 어기거나 뭐 비행을 저지르거나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교무실에 무릎 꿇고 있으니까 이상했겠죠. 저 스스로 납득이 안 되었어요. 무슨 죄로 내가 여기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미술 선생님은 도대체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고 저한테 추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에서 읽었다고 했죠. 그래서 히데요시가 조선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건 아냐? 라고 묻길래 뭐 당연히 안다고도 했죠. 그 뒤로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너는 한국인인데 어떻게 히데요시를 좋게 얘기할 수 있냐? 라고요. 그 뒤로 선생님과 아웅다웅 하면서 말다툼 아닌 말다툼 하다가 학생부에 넘겨져서 벌점까지 받을 뻔 했지만 다른 선생님들이 말려주셔서 훈계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반응은 아직까지도 잊혀지진 않습니다. 저의 국적을 떠나서 배울 건 배우자 하는 생각에 동조해주는 선생님은 물론 없었고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며 잘못을 알려주는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그냥 이상한 애가 되어버린 거죠. 그 사건 이후로도 역사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그저 파고드는 대상이 바뀌었죠. 한국인과 관계없는 역사를 배우고 얘기하면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동아시아와는 최대한 관계없는 대항해 시대, 이후 이어지는 제국주의 시대,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주로 파고들게 되었죠. 주로 파고든 것도 정치, 경제적 변화 이런 거는 거의 신경도 안 썼고, 당시 전쟁에서 쓰던 무기들과 전술 그런 거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전차와 전함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이렇게 생긴 전합에 대한 관심 덕분에 해군에 입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사에 관한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후의 일입니다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다음번엔 왜 일본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와 일본 채널을 만들게 되었는가 같은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넓고 얕은 일본 이야기 비끈무서였습니다.